네, 드론의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한국 같은 경우 처음에 저 자동차로 죽은 사람 숫자가 전쟁터에서 나간 숫자보다 더 많거든요. 그만큼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위험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꾸준히 그 내수 시장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자동차 산업이 한국 산업이 커왔어요. 드론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중국 제품이 다 휩쓸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대기업이 되어든다, 대기업이 이제 해야 된다는 말을 했지만 일단 중국 제품 위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DJI. 네, DJI. 한국에서는 어디서 만든지 아세요 혹시? 한국에서는 뭐 SK 같은 이런 거 뭐 하여튼 주가를 보면 대한항공하고 대한항공. 주가를 보면 대한항공하고 한국우주가 거기 제일 항공우주가. 네, 거기 그 주식이 제가 3위까지 있는데 그 주식이 가장 우량 주식이에요. 그건 비행기 말고 네. 그것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중대형 미국 수출하는 드론 군사용 대체로 우리나라는 군사용 이쪽이 발달돼 있어요. 우리가 만든 수출도 하나 봐요. 미국 수출도 하고 하는데 이쪽으로 아직은 우리가 20km 이하 쪽으로는 전부 다 중국 제품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 10여 개 있긴 있는데 아직 이제 그러니까 경쟁이 약해가지고 대기업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 뛰어들 것 같기도 한데 워낙 기술력하고 시장성이 경쟁력하고 이런 가격 경쟁력이 중국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월등히 앞서있고 오랫동안 기술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대기업 뛰어든다 해도 큰 이득은 못 보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드론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내수 시장을 이렇게 형성해서 항공기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항공기 사고가 많아가지고 위험하다 싶어 사람들이 안 타려고 했는데 그 확률을 조사하니까 그 항공기도 제일 안전한 수단이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또 홍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국 항공기가 사고 난 게 들어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예, 그만큼 그렇고 고속버스도 옛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형 참사가 많았는데 기술이 발달되고 이제 도로 환경이 좋아지니까 예, 요새 고속버스도 안전한 사고 별로 안 나요. 예, 사고 나면 괜찮습니다. 예. 오히려 자동차가 사고 네, 많이 나요. 자동차. 그러니까 치명적인 사망 확률이 이제 제일 안전한 게 버스. 아까 말씀드린 버스. 자동차가 진짜 사고 많이 나는 네, 거예요. 철도 승합차. 철도 사고도 이제 국제적으로 봐서는 조금 큰 사용된 상황인데 자동차가 많아요. 자동차. 버스가 진짜 네. 사고 됐거든요. 보행자들이 가다 죽고 배 같은 경우는 대형 항공 위험성이 있고 이제 항공기 사고 많이 나네요. 항공이 사고 나면 이제 다 죽죠. 다 죽어요. 네, 다 죽으니까 이게 확률이 높거든. 와 오토바이가 사고 오토바이가 엄청 이제 많네. 1640명 거의 한 2000명 되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봐서 우주항공사는 1500만 명이 죽는다. 이게 확률적으로 봐서는 1500만 명인데 워낙 다 죽기 때문에 그 확률이 이거는 확률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드론에 대한 이제 통계는 없어요. 드론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자율주행차 하면서 이제 드론 택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 드론 택시에서 문제점은 이 드론 자율주행차한테 사고가 나면은 드론 회사 책임이냐 아니면은 통신사 책임이냐 차주 책임이냐 이거 문제 가지고 지금 법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보험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한 3년간 이런 논의 과정 통해 가지고 한 3년 뒤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 같은 보험 시장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보험 다 들어가야 되니까. 네, 보험 다 의무적으로 들고 드론 같은 경우도 되게 엄격하게 의무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 시장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제 드론 같은 경우도 이제 항공 쪽으로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항공 쪽인데 이제 드론 이런 거 다 됐고 이제 그건 어디에요? 이게 철도 사고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종이점처럼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공공안전 솔루션도 만들어주고 하는데요. 보통 보면은 드론 사고가 이런 식으로
형태로 이제 나오는데 이제 매빅이 네. 많네 사고가. 사고가 2010년에 나온 통계를 보면은 매빅이만큼 팬텀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많고요. 요거는 뭐 수치상이고 우리가 거기 공식적인 통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도 이제 드론을 떼어가지고 이제 참을 배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추락 사고가 많은데 주로 보면은 일이 힘들기 때문에 이 집중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추락 사고가 많습니다. 이건 저도 알바도 현장에 한번 갔다가 죽어버렸어요. 저 꼭대기 한 40층에서 죽어. 그 강의할 때 제가 써먹는 도편데 그거. 네. 이제 국내 들어오는 현황도 있고 소비자 문제, 기기 오작동, 이제 제품 불량, 계약 불이행, 뭐 앞서서 이런 게 있어요. 드론, 뭐 개인정보도 있죠. 요 소비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한국소비자원에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뭐 소비자단체나 소비자원에서는 드론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크게 사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들 드론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 사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이 드론도 이런 촬영 드론 같은 경우도 사람 치면은 치명적이 될 수 있대. 이제 드론 같은 경우가 이렇게 드론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무안군 쪽에 이제 쓰레기통 스마트 드론으로 쓰레기통 저것도 괜찮은 사업입니다. 네?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또 쓰레기통 사업이거든요. 지금 골목에 가면 쓰레기통이 참 엄청 우리나라 되게 더러운 쪽에 속합니다. 쓰레기가 분리수거하면서 그냥 막 내놓고 제대로 수거 안 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할아버지도 와가지고 2차, 3차 수거해가고 이러고. 그리고 쓰레기통 수거 같은 경우 드론을 하면은 제일 힘들고 좀 지저분한데 드론으로 가면 괜찮다. 쓰레기통 사업도 괜찮은데 이제 이거 이제 구청하고 이거 뭐 해야 되죠. 요즘 이제 아까 하여튼 비행기가 드론도 중요한데 착륙 단계에서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다시 손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제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개 안전 보호 문제가 원래 소비자 가끔 손 다친다. 네, 그걸 안전 보호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요새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저렇다니까요. 보통 뭐 다 비슷합니다. 이제 보험 같은 거 이렇게. 예. 영국 같은 경우는 드론 범죄 사건 사고가 안전 반사회적 행위하고 이제 항공기 운항인데 그만큼 높여가지고 항공기 운항이 반환되는 거야. 드론으로 절도한 사람도 있고 교도소 쪽으로 뭐 관련해가지고 그쪽을 침입하는 게 있고 드론으로 이제 항의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촛불 시위라 하지만 드론 시위도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예? 이거 상당히 경범죄, 뭐 폭력, 드론으로 폭력 아까 말했던 게 드론으로 사람 치는 게 있고 마약운맛, 영국 같은 경우 드론으로 마약운맛, 성범죄, 우리나라 지금 최근 성범죄 몰카 이런 거 기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국도 이런 유사성 형태가 앞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좀 한국적으로는 좀 성범죄가 많을 것 같아요. 항의, 데모 이런 데서 많이 신고되고 경범죄에서 많이 사용되고 그래 이 정도가 이제 그래 우리는 해양수산 이런 쪽으로는 이제 안전한 건데 이제 항공사 결론은 드론도 이제 내수 시장을 드론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이 그러니까 소비자원에서 문제 삼지 않도록 그런 안전 장치를 안전 인증 마크가 없어요. 그 지금은 형식적이고 사람이 날개가 이걸 안전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맞는 안전 인증이 엄격하게 규정된 그런 제품을 가지고 하면은 드론 시장도 밤에도 한국에 더 떼올 수 있습니다. 그거 몇 킬로 밤에 밤에 떼올 수 있어요. 광고하는 현재는 금지돼 있잖아요. 네, 근데 광고 제가 하는 게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 이렇게 광고 그냥 쭉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광고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전혀 그런 도움 안 되고 위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수 시장을 확보해가면서 이런 판매를 많이 해가 그런 시장을 확보해서 매출액이 늘어가면서 그걸 다시 제품 개발 투자하고 이런 내수 인력 양성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중국 제품을 가져와가지고 기껏해야 뭐 촬영 약간 이런 쪽을 하고 자격증
그런 업체만 음. 업체가 많아지고 지금 이 비기형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드론은 안전하다 생각하고 그 안전한 쪽으로 활용하면서 내수 시장을 확보해가면서 이런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있어야 대기업이 와서 중국과도 어느 정도 제품에 따라서 우리 한국에 맞는 제품이 경쟁력이 생기고 이걸 가지고 수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드론에 산업별로 규제해 들어가면은 허용되는 게 많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드론은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투자 내수 시장을 자꾸 키워가면서 대기업이 좀 더더욱 해서 기술력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구조로 나아가면서 중국과 어느 정도의 경쟁력에 맞춰줘야 된다는. 너무 중국 제품 위주로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지금 늦어지면 중국 제품을 따라갈 수도 없고, 예, 여러 가지 불리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산업 유지해야 된다. 예, 감사합니다.